여러분 그 42번이죠? 42번 맞죠? 4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대리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42번이요? 자, 1번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모두 준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준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이렇게요. 2번은요,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도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인감증명서만 주면은 대리권 수요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줄 것이고, 그 다음 거기다요 126조 X요,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요,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의받은 뭐다 줄고요, 불요식 행위요. 그 다음에 비출연 행위,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요,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이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대리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이러면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됐는데 그 대리인의 행위는 유효이고요. 그런데 위임계약을 취소하죠. 보통 위임계약하고 숙본행위는 보통은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임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숙본행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계약하고 우리가요 대리권 수요하고 똑같이 본다 할지라도 위임계약을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대리행위가 당연히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능동대리죠. 능동대리란 상대방이 의사의 표시를 대리인에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사의 표시를 대리인에게 하는 것을 수동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동대리요. 그 다음에 43번 옳은 것은요, 1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서도 현명주의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행위는 그것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속한 거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2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범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줄고요,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서명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명. 근데 여기는 왜 문제가 없죠? 안 가져와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복사가 안 되죠. 지금 왔는데 왜 복사가 안 됐어? 자, 2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면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것을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이것은 대리관계 표시, 대리관계 표시를 현명이라고 하거든요. 현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대리인이 누구를 위한 것?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렇게 되어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데 틀렸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44번은요. 옳은 것은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대리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줄거 가운데요.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우리는요, 여러분 취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에요. 그럼 법률 행위는 뭐냐? 계약을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냐?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위에 몰했다. 적극가담. 대리인 을이 적극가담했죠.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갑은,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X, X죠. 그래서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3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항상 우리는요. 대리행위 하자에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구의 기망이냐? 대리인 을의 기망이죠. 대리인 을의 기망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지만 본인 갑이 그 사실을 모른다. 갑은 알든 모르든 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의사표시의 유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틀렸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대리인,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도 누구? 대리인, 모두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5번은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줄고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행위라죠.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즉 대리인의 부지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본인을 표준. 이렇게. 본인.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45번요. 옳은 것은 수동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틀렸죠? 우리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이번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럼 비진입 표시가는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수권행위요. 그럼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하면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알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 5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하죠. 그러면 자기의 이익, 우리 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뭘 했다?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45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46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은요. 대리인이 여럿이죠. 법률이나 수권행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한다? 각자, 다른 말로 단독으로 대리하죠.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죠.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자가 틀렸죠? 이용행위를 그래야죠.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만 이래야 돼. 알겠죠? 자, 4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줄거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뭐냐? 보존행위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제한 없이 이렇게. 그래서 특별수권 필요가 없어요. 5번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그 다음에요. 이런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미 대리인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47은요.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권한이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결. 근데 체결의 동그라미하고 해제 X라고 해야 되겠죠. 해제 X요. 그래서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죠. 이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이죠. 그래서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자, 3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라고 해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4번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한다. 무이자를 줄 것이고 이자부로 변경. 이런 경우는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은 할 수 없다. OX, X죠. 이것을 뭐냐?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하죠. 이것을 계량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량이요. 이것은 성질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죠. 그래서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 주식.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48번 복대리죠.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닌 복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아요? 이런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주고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 줄고 복임행위는 뭐냐면 그건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줄고. 그래서 거기다 뭐라 쓰냐?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 X.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OX, X가 바뀌었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죠.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 누구? 본인의 대리인. 3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명시적인 금지가 있죠?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대리인 틀렸죠? 5번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임의 대리인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바뀌었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 그런데요, 임의 대리인은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1번이죠? 49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틀렸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2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죠. 맞는 말이죠. 3번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하죠. 언제든지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러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죠.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럼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러면 선임 감독 책임을 지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가지고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한정 우경 개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정 우경 개시 심판, 틀렸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죠. 성년.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뭐도 소멸한다? 복 대리권도 소멸하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했죠? 정답 몇 번? 2번. 50번은요, 옳은 것은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틀렸죠?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복 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 대리권의 범위 안에 뭐가 들어있어? 복 대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복 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 대리권이 상실, 복대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그래서 선임 감독 책임, 선임 감독 책임. 옆에 무과실 책임은요, 언제든지 선임했을 때, 언제든지, 알겠죠? 그때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자료 받고요,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금요일이죠, 금요일. 목요일날 제가 내일이요, 우리 그 사이트 때문에요, 제가 우리 카페, 우리 학교타카 만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미팅 있어도 안 되고, 이러면 금요일날 있죠? 금요일, 금요일날이요? 금요일날이 공법이죠? 그럼 금요일날, 뭐냐면, 2시에 끝나죠? 2시에 끝나면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여기 뒷부분 있죠? 뒷부분 문제가 딱 40문제예요. 그렇죠? 40문제 있으니까 그 40문제를 일단 풀고 문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40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는 4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날. 무슨 알겠죠? 금요일. 그럼 얘기했죠? 저기 가가지고